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여기는 지금 드레블린이라는 곳에 와서 여기가 호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새들 울어대고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3000km 프로젝트. 밤에는 좀 추웠어요. 조금 추웠는데 그래도 잘만합니다. 잘 자고 지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계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 제가 전직이 논술 강사다 보니까 자꾸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또 제 유튜브의 성격이 약간 그런 거고, 그래서 그냥 다른 여행자 유튜브하고 달리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 그다음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어떤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인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물건 구매가 제일 쉬운 나라가 어딜까? 그거는 무조건 한국이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유럽, 스페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제가 쭉 유럽을 많이 다녔거든요. 한국만큼 물건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떤 점이 좀 문제냐 이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많이 흥행하는 사회가 한국입니다. 이제 외국 애들 만나서 한국은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도 많고, 언제 어디서든지 편의점은 밤새 일한다. 그래서 새벽 2시나 3시 이럴 때 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택배를 시키면 그 전날 밤에 주문해도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은 일부 사람들은 와 좋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글쎄요, 한 100명 중에 한 5%? 나머지 95%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그러면 그 판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스페인 제가 테네리페 까나리아 제도에 대어학 연수 갔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시때 영업을 해요. 보통 한 3시까지. 그리고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시간이 8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녁을 좀 일찍 먹는 편인데 스페인 애들은 저녁을 굉장히 늦게 먹습니다. 8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면 8시에 문을 열면은 그 시간이 한 8시 5분 전이나 10분 전에 열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엽니다. 저는 이제 늘 6시나 7시에 밥을 먹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배고플 때 식당에 가면은 문 안 열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 8시 딱 되면 이제 셔터를 올립니다. 아니면 문을 열든지. 그리고는 한 11시까지 그냥 문 열고 또 닫아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영국 맨체스터에 있을 때, 그날 또 자전거 여행을 가려고 이제 자전거를 정비를 하고 있었어요. 타이어 바람을 넣다가, 타이어 바람 넣는 입구 쪽에서 이게 튜브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빵꾸가 났으면 늘 갖고 다니는 장비가 있으니까 이제 떼우면 되는데, 이게 찢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시계를 보니까 6시 한 20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 자전거 가게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그까지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요. 거의 뛰어서 갔습니다. 뛰어서 가서 보니까 6시 한 5분 전이에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길래 마침 셔터를 약간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쫙 들어가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점원한테 튜브 하나 필요하다 하고 살려 했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했더니 지금 문 닫는 시간이고 퇴근 시간이라서 자기 못 판대요. 나는 그 다음날 새벽에 자전거 여행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했죠. 이거 지금 튜브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내가 맨체스터에서 기차를 타고 남부 쪽으로 가서 여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찢어져서 이거 문제다. 제발 좀 팔아라.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게 7,500원, 8,000원 하니까 5루블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10루블을 주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져갈 테니까 네가 내일 아침에 입력하고 나한테 좀 도움을 줘 그랬더니 안 된대요. 지금 컴퓨터 다 셧다운했고 다 껐고 지금 문 닫는 시간인데 니한테 판매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 이게 점원이냐 주인이냐 했더니 자기 주인이래요. 주인이 그게 걔들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데 고객은 왕이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왕이 아니고 판매자와 구매자는 동등한 입장이다. 네가 필요해서 사니까 나는 팔 뿐이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이거는 뭐 글쎄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잖아요. 한국 식당 정말 좋잖아요. 뭐 손님 기다리게 하는 게 없잖아요. 딱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뭐 다다닥 밑반찬 쫙 깔리고 주문하고 난 뒤에 금방 그렇게 음식이 나오잖아요. 외국 여기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처럼 그런 식당 없습니다. 그죠? 앉으면 웨이터가 물론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 동안 안 옵니다. 그리고 오면은 이제 뭐 주문을 하면은 음식을 주는 시간도 늦고 마지막 계산하러 갈 때도 그 웨이터 이렇게 부르는 게 그게 조금은 실례예요. 나라마다 약간 다른데 그 웨이터가 자기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나라 웬만한 식당 가면 왜 테이블에 초인종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들은 생각은 안 합니다. 왜? 기다려라. 내가 판매할 때 네가 기다려야 돼. 우리나라처럼 그 손님을 위해서는 주인은 아주 그냥 저 자세로 손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식당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물건 구매가 정말 쉬운 나라 그 증거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뽁뽁이 지수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뽁뽁이 지수. 이사할 때 포장지에 넣는 그 뽁뽁이 있죠, 뽁뽁이. 이게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할 때 한국 돌아갈 때 한국서야 뭐 그 뽁뽁이 사기가 정말 쉽잖아요. 외국 나가서 뽁뽁이를 구매하려고 다녀보면 아예 뽁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도에서는 없었어요. 스리랑카에서도 구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몽골도 좀 힘들었고 동남아는 거의 다 힘들었고 유럽도 굉장히 힘듭니다. 유럽은 주로 어디에서 판매를 하냐면 우체국에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비싸요. 우리나라보다는 항상 그런 거는 좀 많이 비싼 건데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 세계가. 일본에서도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은 제가 일본 가서 그거를 구매할 때 철물점 같은 데나 아니면 큰 대형 슈퍼에 파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크게 막 양을 많이 해서 안 팝니다. 작게 해서 팝니다. 그게 이제 영어를 에어캡이라 하거든요, 그걸. 일본 애들 영어 못 알아듣으니까 에어캡 이렇게도 안 돼가지고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한국의 뽁뽁이, 이렇게 터뜨리면 뻑뻑뻑 터진다. 그랬더니 일본 여자애가 뽀찌뽀찌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뽁뽁이인데 걔들은 뽀찌뽀찌인가 봐요. 어쨌든 일본은 그럭저럭 구매가 좀 쉬웠고 다른 나라는 그 뽁뽁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아닙니다. 옛날 우리도 어릴 적에 이사할 때 엄마가 그 신문지로 주로 이제 유리 같은 걸 깨지지 않게 이제 많이 감쌌죠. 근데 이제 별로 필요 없는 건데 삶의 질이 높아지면은 어쨌든 그 소비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세세하게 뭘 많이 만드는 나라. 그 한국 아닐까요? 저는 외국 나와서 뭐 물론 야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뭐 고기 이런 거는 슈퍼에 가면 똑같죠. 뭐 한국이나 그런 어떤 공산품 물건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세세하게 많이 만드는 나라 아닌가. 아마 외국 애들이 한국에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 아마 병 갈걸요 아마. 제가 지금 여기 아르헨티나하고 페루하고 지금 남미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도 또 뭐냐면 어제도 제가 별거 아닌 건데 가위 있죠, 가위. 우리나라는 가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가위를 좀 사려고 뭐 좀 질 좋은 거 우리나라가 이게 음식할 때 가위를 많이 쓰니까 간 곳이 문구점이에요. 갔더니 가위가 영 어설퍼요. 그래서 이제 철물점에 갔죠. 철물점에 가면 좀 더 좋은 게 있나 싶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물점 3군데 정도를 갔었는데 가위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어디서 사면 되냐 했더니 뭐 문구점에 역시 가라 그러는데 문구점에 가도 그렇게 좋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건 구매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방법 두 가지는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국민 전체가 아껴 쓰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그런 전략 정신으로 이제 부유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소비를 왕성하게 해서 그래서 생산이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구조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저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한국은 무조건 소비 중심의 사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자동차가 거의 새 차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 그건 뭐 한국입니다. 영국, 오래된 차들 많습니다. 제가 영국은 뭐 구석구석 다 다녀서 아주 여행을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의 뭐 한 10년 된 차는 다 새 거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영국만이 아니고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뭐 가면 싹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차가 그렇게 새 차가 많은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 자동차의 특징, 색깔이 검정색, 회색, 흰색 거의 무채색이죠. 외국에서 그런 나라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도 조금 그런데 일본도 그렇게까지 검은 승용차를 많이 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은 자동차 색깔 뭐 대단하죠. 그건 이제 다른 주제인데, 이런 사회는 기업과 소비자가 있으면 기업이 소비자를 철저하게 조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잘 보면요, 우리나라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 형태의 특징. 전 세계에서 옷이 유행하면 똑같은 옷을 다 입고 있는 나라. 한국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다가 유럽 자전거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상당히 한국을 많이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잠실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길가에 애들이 전부 다 검은 패딩, 기억나세요? 노스페이스? 그게 한 20년 전인가? 그렇죠. 모두가 다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숫자, 모르겠어. 나 그걸 그때 안 입어가지고 집에 가는데 창문 바깥에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검은 패딩 잠바를 입었길래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이래?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평창올림픽 때 롱패딩 기억나세요? 저는 그때 태국 자전거 여행 5개월 갔을 때인데 평창올림픽 중계도 하고 서울의 거리를 뭐 이렇게 태국에서도 중계하고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이 롱패딩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저보고 왜 저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이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다. 우리나라는 유행의 나라입니다. 유행.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유행하는 것 중에 정말 참 말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도 유행입니다. 제가 인라인을 한참 또 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2003년, 4년, 5년 이럴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인라인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여의도 공원하고 송파 올림픽 공원에 주말 되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파도처럼 이렇게 링을 한 수백 명이 그냥 다 타고 그랬잖아요. 한강 로드길에 제가 한참 인라인 탈 때 동호회 개수가 한 50몇 개 됐거든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한강 로드길을 가면 간혹 인라인 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때를 지어서 탔거든요. 스포츠도 유행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유행하잖아요. 음식이. 이 음식이 유행처럼 이렇게 막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옛날에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직장생활 처음 할 때 회식 간다 그러면 거의 다 장어집에 갔거든요. 장어집이 송파구에 자가 뭐 한 블럭에 이렇게 두세 개 있을 정도로 장어집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장어집 거의 다 없어졌죠. 그 다음 안동찜닭. 그 다음에 또 유행했던 게 이제 해물탕입니다. 해물탕. 한때 해물탕이 어마어마하게 가게가 많았죠. 그 다음 감자탕. 지금 이게 다 바뀌어갖고 음식마저도 유행하는 나라입니다. 유행에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 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때마다 뭐 저런 말을 쓰나?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런 옷이 유행한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거 한번 입어줘야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입는 게 아니고 입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니까. 그러면 내가 내 주체적인 어떤 삶에 이게 필요하고 소비 형태에서 내가 이게 절실하게 갖고 싶었고 내가 멋을 내고 싶었는데 이 옷이 내한테 맞으니까 내가 이걸 산다. 이게 아니다. 다들 입으니까 나도 한번 입어줘야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주체적이지 못한 행동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행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한 개인이 뭐 옷을 입어가지고 유행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기업이 유행을 만드는 이유 중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있잖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은 한 가지만 만드는데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소량 생산은 각각 다른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그 품종마다 생산 라인이 달라야 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기업의 이익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죠. 소품종 대량 방식을 기업에서 생산 지침으로 설정했을 때는 그게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획일적으로. 그게 바로 유행입니다. 유행에 길들여진 국가에서는 기업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소비 중심의 사회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빨리 발전했고 내수가 진작돼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는 건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장점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필요도 없는 물건을 내가 구매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지금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런 모자나 뭐 이렇게 옷을 살 때 최대한 여기에 브랜드가 없는 걸 저는 좀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뭐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뭐 페루 뭐 멕시코 콜롬비아 다 마찬가지예요. 모자 사러 가면은 여기 상표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짝퉁인데도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렇게 그죠? 논리는 이거는 논술 문제이기도 했는데 나는 빵을 먹지 않고 파리바게뜨를 먹는다. 나는 핸드백을 사는 게 아니고 구찌를 산다.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명제입니다. 한국은 나는 소비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명품? 물론 저 지금 자전거 장비나 저런 것들은 뭐 명품 제법 있죠. 근데 그게 브랜드 때문에 산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정말 써보니까 요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산 거지. 뭐 명품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저한테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워낙 자존심도 세고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발버둥을 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그 소비사회 강력한 소비 있죠. 기업이 중심이 되고 그 모든 국민들은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더욱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유행이 발전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명품이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해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도 그 명품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왕이다. 이게 이제 판매자와 소비자 중에 이제 갑질을 하는 게 소비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소비 중심의 사회가 되고, 근데요, 그 외국의 경우에는 그 소비자를 위해서 판매자들이 과당 경쟁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식당들이 8시에 문을 열어라. 오후 3시부터 문을 닫고 8시까지 문을 열어라 그러면 뭐 그럴 때 열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의 사회적 규약이 돼가지고 제가 뭐 정확한 거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 어쨌든 못 열게 합니다. 소비 중심의 사회가 되고 하다 보면 결국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겁니까? 그죠? 제가 그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자주 가는데 제가 그 텐트 치는 장소가 하나 아주 멋진 데가 있어요. 그 텐트 치는 주변에 옛날에 한 7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편의점이 주변에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한 2년 뒤에 다시 갔더니 편의점이 2개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한 2년 뒤에 갔더니 편의점이 무려 그 하나밖에 없었던 거기에 5개나 생겨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과당 경쟁이 되죠. 소비 중심의 사회는 과당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경쟁이 치열한 나라 한국이 아닐까 싶어요.